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본능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돕고 싶어 하거나 가끔은 또 누구랑 다투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미리 다자여진 그런 본능적인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본능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우선 동물 세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본능의 정의는 생각보다 꽤 엄격합니다. 여기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첫째, 이건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이어야 하고요. 둘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즉 학습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시작되면 중간에 바꾸거나 멈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게 확 와 닿으실 거예요.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동하는 철새들 있잖아요. 누가 그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본능의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물한테는 이렇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본능이라는 개념, 이거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바로 이 시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본능이라는 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도 결국은 동물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충동, 그러니까 본능에서 비롯된 거라는 믿음이었죠. 어떤 식이었냐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는 걸 보고 아, 저건 인간의 공격 본능 때문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걸 보면 저게 바로 부모 본능이지 라고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본능 이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착각을 줄 뿐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좋아 보이는 이론에 도대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이론은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이론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다가 그냥 공격 본능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버리는 게 그 사람이 왜 싸우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 논리라는 건데요.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싸우나요? 라고 물으면 공격 본능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공격 본능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라고 다시 물으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뱅뱅 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설명된 게 없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서 진짜 설명을 피해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낡은 본능 이론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요. 현대 심리학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 행동의 열쇠를 학습의 힘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심리학의 핵심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타고난 본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 즉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거의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학습된 행동은 어때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배우고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본능에서 학습으로 넘어온 것?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 컴퓨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를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 즉 본능대로만 작동하는 컴퓨터처럼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게 된 거 아닐까요?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행동을 보고 그냥 이건 무슨 본능이야 하고 이름표만 붙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관점 변화가 가져온 진짜 위대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미리 정해진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면 진정으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과 학습,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안에 있을 겁니다.